미스터리한 유령선에 대해 밝혀진 사실들을 알아볼까요?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설명되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몇 세기 동안 유령선은 바다를 항해하며 자신에게 마주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불운을 가져왔죠. 이 유령선은 플라잉 더치맨으로 언제나 가장 악명 높고 전설적인 배였습니다. 얼마 전 과학자들은 플라잉 더치맨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밝혀낸 걸까요? 이 귀신 들린 모험을 향해 떠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버튼을 켜서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 1881년 7월 11일 HMS 바칸테선은 호주의 해변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30년 후 조지 왕 5세가 될 어린 조지 왕자와 그의 형 알버트 빅터 왕자가 그 배에 타고 있었죠. 새벽 4시 선원들은 멀리서 뿜어져 나오는 이상한 붉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플라잉 더치맨이 파도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13명의 사람들이 증언을 했죠. 하지만 그때 바칸테선은 그곳에 처음으로 도착한 배였으며 다른 배가 왔었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명 높은 유령선을 보았다고 확신에 찬 뱃사람들에게 곧 비극이 닥쳤습니다. 같은 날 아침 그 배를 처음으로 발견했던 선원은 갑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죠. 플라잉 더치맨에 대한 다른 목격담도 있습니다. 잔인한 바다라는 소설로 유명한 작가 니콜라스 몬사랏은 태평양에서 이 유령선을 발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그 당시 니콜라스는 영국 해군으로 복무 중이었죠. 독일 잠수함의 선원 역시 플라잉 더치맨을 2차 세계대전 중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유령선은 수에즈 운하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주민들은 항해 중인 플라잉 더치맨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고요. 그리고 물론 스펀지밥 역시 이 미스테리한 배의 이름을 딴 교활한 귀신을 마주치게 됩니다. 오직 몇 명만이 플라잉 더치맨이 진짜 배였다는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고 있죠. 여러 자료에 따르면 이 배는 캡틴 핸드릭 반 더 데컨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더치맨이라고 불렸죠. 이 배는 1642년 가라앉았지만 많은 선원들이 이후에 이 배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불운의 전조를 마주하게 됩니다. 반 더 데컨 선장은 네덜란드에서 먼 동인도까지 귀하고 이국적인 물품들을 사기 위해 위험한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몇 번의 위험한 순간들 이후 그는 겨우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죠. 선원들은 배를 정박시키는 동안 필요했던 수리를 마치고 그들은 모두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쪽 해안을 지나던 때 선장은 희망봉 옆에 정박한다면 완벽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지친 여행자들에게는 포근한 휴식을 제공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지를 돌 때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원들은 반 더 데컨 선장에게 배를 돌리자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설득이 실패하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반란의 우두머리들을 제거하고 자기 편만 남겼죠. 그러나 배는 결코 해안가에 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플라잉 더치맨이 바다와 대양을 영원히 떠도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며 이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반 더 데컨 선장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네덜란드로 향하던 그 배에는 탑승했던 젊은 커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장은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녀의 약혼자를 없애버렸죠. 당연하게도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기회가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여자는 어느 날 사라져버렸습니다. 배가 희망봉에 가까워졌을 때 끔찍한 비바람이 몰아쳤죠. 미신을 믿는 선원들은 선장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수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곧 근처에 갈 때까진 아무도 내릴 수 없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천둥처럼 목소리가 떨어졌죠. 정말 그럴 것이다. 이 전설에 대한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 한 전설에서는 더치맨 선의 전체 선원들이
끔찍한 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병이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어떤 항구도 이 배가 정박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배가 선원들을 모두 태운 채 계속 물 위를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전설에서는 어느 날 플라잉 더치맨의 선원들이 집에 가려고 서두르느라 가라앉는 배를 구하지 않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이 잔인한 행동이 더치맨 선의 저주를 걸었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만약 선장이 배를 정박해 결혼해줄 여성을 찾았다면 배의 저주를 스스로 없앨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행운을 빌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주를 풀고 플라잉 더치맨 선과 선원들을 평화 속에 잠들게 할 주문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몇몇 뱃사람들은 다른 배들이 길을 잃도록 불멸의 반 더 데컨 선장의 배가 유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 아래 바위나 암초에 배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과학이 이런 유령선과 저주에 대해 뭘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플라잉 더치맨의 모든 목격담은 신기루라고 불리는 증후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기루는 환영이며 아서왕 시대에 살았던 모건 르페이라는 여성 마술사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가짜 섬의 환영을 만들거나 공중의 유령성을 만들어내는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녀는 선원들을 죽음으로 꿰어낸 것입니다. 신기루는 기온 차이 때문에 빛이 굴절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의 표면은 이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죠. 뜨거운 아스팔트 길에서 빛나는 뭔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빛의 파동이 표면으로부터 일어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어떤 형태가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빛의 장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플라잉 더치맨의 경우 배의 환영은 사실 아주 멀리서 수평선 뒤편에 나타나는 것이죠. 지구의 구분 모양이 빛을 굴절시켜 이런 환영을 만들도록 한 겁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무섭게 하는 다른 환영들도 있습니다. 무리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빛의 밝은 면이 해의 양쪽 혹은 한쪽에서 나타나게 합니다. 이런 효과는 얼음 결정을 통과하는 빛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빛은 얼음을 통해 굴절하게 되며 마치 빛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막 환영은 굴절된 빛이 따뜻하고 밀도가 낮은 공기 속에서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이런 환영은 주로 물과 관련된 장소로 나타나 목마른 여행자들을 유혹하죠. 가장 무서운 모습의 환영 중 하나는 브로켄 스펙트라입니다. 이 현상은 독일의 하즈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환영이 등산객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옅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인간의 형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을 잡아먹을 외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해가 높은 고도에서 사람 주변을 향해 비출 때 후광을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림자는 구름의 움직임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빛 기둥은 하늘로 향해 솟는 놀라울 정도의 커다란 광선입니다. 이 현상은 추운 공기 중 얼음 결정을 통해 빛이 굴절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의 추운 기후에서 빛 기둥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죠. 오메가선은 해가 저물 때 나타나는 환영입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에 있을 때 이 모양이 그리스 글자 오메가와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글자의 다리 부분은 따뜻한 물이 표면 위에 찬 공기를 만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물결이 잔잔할 때 더 잘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이 아마 맞을 거예요. 신기루 현상과 다른 시각적 환영들이 선원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쳤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증인들이 플라잉 더치맨을 만난 후 미쳐버리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요. 과학계 사람들은 이 비극을 작은 우연 혹은 바닷사람들이 목격한 것이 설명되지 않았을 때 발전하게 되는 단순한 심리적 트라우마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어요? 물 위를 떠도는 저주받은 유령선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환영일까요?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신 후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 면과 늘 함께하세요.